스피치를 잘하고 싶다. 내가 하는 말의 가치를 올려서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일상에서, 소개팅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을 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연습하고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에 나오는 대로 연습을 하신다면 말 잘하는 것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스피치의 주제를 정하는 겁니다. 횡설수설, 주저리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나가시는 분들을 보면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본 경험들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곧 사람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 어렵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 스피치의 주제를 정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또 나의 원래 말의 습관에 따라 말을 이어가게 되고요, 스피치 실력은 제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스피치의 주제로는 어떤 것이 좋을까요? 나의 생각에 관한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주제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주제로 이제 말을 연습을 하다 보면요, 나에 대해서 내가 몰랐던 걸 알게 되면서 자신감이 쌓이고요, 이것은 곧 말에 대한 자신감까지 높여주게 됩니다. 시작할 때 좋은 주제 예시로는요, 나의 버킷리스트, 나의 매력,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나의 이상형, 나의 맛집 리스트, 감명 깊게 읽은 책, 명언, 노래 등이 있습니다. 시작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면 연습을 계속 지속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딱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딱 강연 같은 거 들으러 갔는데 어렵고 지루하다 하면 그때부터 더 집중이 안 되잖아요. 말하기 연습도 똑같습니다. 너무 어렵고 무거운 것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가지고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스피치 주제에 맞는 스피치 개요서 만들기입니다. 왜 개요서를 만들어야 되냐? 자, 여러분, 탄소가 있습니다. 이 탄소가 어떤 구조를 가지느냐에 따라 다이아몬드로 변하게 되죠. 네, 이것처럼 같은 말이지만 어떤 구조로 말을 하느냐에 따라 더 가치 있는 말하기, 청중들이 더 집중하는 말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스피치 개요서입니다. 이 개요서를 만들게 되면요, 내가 딴 길로 말을 살 것 같아도 맞아, 내가 정한 그 개요서의 길 따라 가야지 라고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말하는 이 개요서의 법칙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서론, 본론, 결론입니다. 서, 본, 결을 사용하시는 거죠. 서론, 본론, 결론으로 말을 할 때 그 주제에 맞춰서 어떤 부분부터 내용을 정리를 하시나요? 네, 많은 분들이 서론부터 준비를 하실 겁니다. 하지만 서론부터 준비를 하게 되면 본론에 들어가야 되는 핵심 내용들이 서론에서 다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도 본론부터 준비해야지라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본론에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몇 가지, 3가지만 핵심 문장으로 뽑아서 먼저 정리를 하십시오. 3가지가 처음에 좀 힘들다? 그럼 2가지도 상관없거든요. 그 다음에 그 문장에 맞는 이유와 근거를 나열해 보는 겁니다. 예시를 한번 볼까요? 주제는 나의 버킷리스트입니다. 저의 첫 번째 버킷리스트는 멋진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학창시절부터 TV나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좋은 몸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만 했지 실제로 그런 몸을 만들어 볼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군생활 동안 10kg를 감량하면서 이번에야말로 좋은 몸을 만들어 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하 체력 단련실에 가서 다른 일이 없다면 저녁마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는 이유는 멋진 몸 만들기도 있지만 멋진 몸을 만들면 자신감도 생기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버킷리스트는 외국인처럼 영어 회화 잘하기입니다. 제가 학창시절 가장 잘하는 과목을 뽑으라고 하면 영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 문제를 읽고 푸는 것에 대해 특화되어 있었지 직접 말하거나 무언가 표현하는 데 많이 부족합니다. 영어 회화를 유창하게 잘 구사해 친구들과 함께 외국 여행을 가서 제 실전 영어 회화로 친구들 앞에서 리드하면서 뽐내보고 싶습니다. 당당하게 앞에서 영어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큰 매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두 번째 버킷리스트는 영어 회화 잘하기입니다. 저의 세 번째 버킷리스트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말 잘하기입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상당히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외부 활동보단 집이, 만남보단 사색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데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말로 표현을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아버지의 권유로 스피치 교육을 받게 되면서 더 뚜렷하게 되었습니다. 스피치 교육을 받으면서 연습을 통해 바뀔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내가 생각한 것처럼 표현의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에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 남들 앞에서도 당당한 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마지막 버킷리스트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말 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론입니다. 스피치의 시작이죠. 이 서론에서는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해 주십시오. 관심과 스피치를 하는 이유입니다.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질문이죠. 스피치의 주제에 맞는 질문을 상대방에게 던지고 시작해 보십시오. 예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계신가요? 버킷리스트는 죽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일들을 적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오랜만에 메모장을 보다가 제가 과거에 작성했던 버킷리스트를 발견했는데요. 그 당시 맹장 수술을 하고 음식을 바로 먹지 못했는데 먹고 싶은 음식들이 그림의 떡이었기에 다 나으면 꼭 먹어야지 하면서 맛있는 음식들을 메모장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씩 먹으면서 목록을 지워 나갔는데 그 순간에 느껴지는 기쁨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그때 느꼈던 간절함을 되살리면서 버킷리스트를 새롭게 작성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버킷리스트를 3가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음은 결론입니다. 결론에서는 인용과 감사를 기억해 주십시오. 인용은요, 다른 사람의 좋은 글이나 말을 가지고 와서 내 생각을 풀어내는 건데요. 이때 주제에 맞게 풀어내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요, 상대방의 마음에 내가 말한 스피치의 내용이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버킷리스트를 말씀드렸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해낸다면 우리 자신이 가장 놀라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한 말인데요. 이처럼 제 3가지 작은 버킷리스트를 달성한다면 최종적으로 당당한 나 자신의 모습을 만든다 라는 큰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의미가 있는 버킷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의 논리 구조, 서론, 본론, 결론입니다. 하지만 스피치 개요서를 작성할 때는요, 본론, 서론, 결론의 순서대로 작성을 해 주십시오. 스피치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하나의 주제에 이렇게 생각들을 이어가면서 만들어 나가는 능력들이 부족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스피치 개요서 내용처럼 생각을 확장해서 연결하는 연습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시에서 보여드렸듯이 문어체가 아니라 말하는 구어체로 적어서 개요서를 정리하시면 실전 말하기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3번째는 스피치 개요서의 내용을 토대로 소리내어 연습하기입니다. 이제 말의 내용 다 있어요. 스피치 구조 다 만들어졌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을 이제는 실제로 소리내어서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에 사람이 있다, 앞에 청중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생각하는 언어와 표현 언어는 정말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사용되는 소리, 발성의 근육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 감각을 기억하고 자연스럽게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소리 내서 실전처럼 연습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글만 읽고 이렇게 연습을 하게 되면요, 그 소위 말하는 로봇 연기처럼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버킷리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게 될 가능성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좀 부자연스러운 것이 걱정이다? 제가 3가지 방법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반말로 연습하자입니다. 우리가 친구끼리 얘기하면 어때요? 진아야, 나의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말해줄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죠.
진아야, 나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말해줄게. 이런 자연스러운 리듬이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반말로 해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리듬을 끼워 넣어보는 거죠. 지금부터 저희 버킷리스트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때요? 자연스럽죠? 그래서 좀 사람들이 좀 부자연스럽고 어색하다 하시면 반말 리듬에 맞춰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두 번째는 말의 속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의 첫 번째 버킷리스트는 몸 만들기입니다. 너무 일정하고 단조롭죠. 이러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말의 내용을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모두가 아는 내용 부분은 빠르게, 내가 중요하게 전달해야 되는 내용 부분은 천천히 이렇게 속도를 조절해보는 겁니다. 지금부터 저의 버킷리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요. 세 번째는 녹화해서 모니터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나의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만 집요하게 보려고 그러죠. 그리고 말이랑 소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한 번 연습했으면 잘했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하면 실력이 빠르게 성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내 모습을 촬영을 하세요. 그리고 촬영해서 모니터를 하는 겁니다. 내 말의 주제에 맞게 다른 내용으로 이어가지는 않는지, 부정적이고 비호감적인 이런 시선이나 이런 제스처는 없었는지 점검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근데 봤는데도 좀 잘 모르겠다. 근데 왜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것이 조금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하지? 그렇다면 전문가에게 객관적으로 피드백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스피치 능력을 업 시켜주는 스피치 연습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스피치 잘하고 싶다면 고민하지 마시고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토대로 스피치 주제를 정해서 꾸준히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누구나 스피치의 달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케이, 날씨 최고.